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세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내 보험증권 어디에 있지? 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진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 딱 보니까 일단 시청자분들 얼른 안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증권부터 꺼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꺼내오실 시간을 좀 드리면서 네. 저희가 요즘 시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과연 앞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진짜 저도 놀라는 게 네. 주변에서 건강하시네요 라고 해서 나이를 여쭤보면 85, 82 그리고 와. 어머니가 뭐 주변에서 계신다 연세 여쭤보면 90 넘으신 분들. 근데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도 건축가가 92세에 예. 나는 이제부터 자유로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말을 했던 건축 설계사가 오. 92세라는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92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늘고, 지금 저 옆에도 제가 나왔는데, 네.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캠브리지 대학에서 최대 인간이 몇 살까지 살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양박 강론을 하는데, 네. 이게 150살도 나왔다는 거죠. 명성 150. 있는 그런 외국의 대학에서 그렇죠. 정말 연구를 한 결과에서 이런 나이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80, 90, 80 보통 90 안쪽이라고 해도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90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130, 뭐 120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특히 그러니까 일본이 24년 걸려서 고령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17년밖에 안 됐대요. 예. 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급속하게 되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중국도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시급한데 오, 예. 문제는 2060년대에 우리나라 그 의료비가 최대 20배가 이게 지금 제가 자료가 2016년도 자료인데 2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병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요즘 선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유명한 배우도 많이 배우셨어도 뭐 이렇게 선전이 나오면서 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암도 많이 걸리지만 치매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진행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길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왜냐하면 암은 내 정신이 오롯해요. 그래서 그쵸. 물론 내가 여명 기간이 얼마 없어서 안타까운 거는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주변에도 치매로 해서 내 수명을 채워가는 거는 보는 가족들도 정말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영특하고 그렇게 총명하셨던 내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내 보험증권 빨리 찾아오세요 해서 이 제목을 넣은 이유가 예. 보험을 가입하시면 대부분 다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보험 용어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때 설계사가 뭐라고 했는데 다 잘 들었을 거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 괜찮겠지. 잘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험은 가능하시면 일찍 젊었을 때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표를 보시면 네. 제가 9살 때까지 그러니까 평균 1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월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10세 이하는 오히려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도 10세 이하까지는 비싸요. 10,000원이 넘어요. 태아보험은 예. 18,000원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20대가 되면 7,000원. 그렇게밖에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원비 지출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30대, 40대 그 보험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녀들에게 보험을 정말 좋아서 가입해주고 싶은데 자녀는 엄마 나 보험 필요 없어. 제발 보험 좀 그만 주세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맞아요. 분들 너무 예. 많아서 저희 이게 시청자님들하고 이제 전화 상담해서 우리 자녀한테 이걸 꼭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난 안 해 이래갖고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보험의 쓸소리는 사실은 60대 넘으면 즉 50대 후반만 되면 이 보험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보험료도 많이 올랐고 내가 질병이 하나씩 다 있으세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나는 건강해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사람이 검진해서 나오면 기다리질 못해요. 빨리 가서 재검을 확인을 받아야 되지. 근데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건강하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 정말 내 평생 쓸 비용의 거의 70% 이상, 90% 가까운 돈을 65세 이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 옆에 지금 회색으로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 예. 파란색 선이 확 떨어졌잖아요. 예. 60대 이후에. 뭐죠? 이게 뭐예요? 소득입니다. 아, 자, 의료비는 이렇게 계속 나이 먹을수록 늘어나는데 예. 내 소득은 60대 넘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디칼 푸어라는 거. 나 병원 가고 싶은데 예. 어떤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초기에 잘 되셔갖고 표적 항암 하시면 돼요. 치료 완치됩니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4천, 5천이면 포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 만약에 조금 일찍 내가 돈을 벌 때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젊으면은 내 건강을 과신하게 되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그냥 좀 막연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나는 오래 안 살 거야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제일 오래 사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증권을 좀 꺼내 오셨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이라고 하는 그 실비 있잖아요. 네. 이것부터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나는 실비 있으면 돼. 왜? 병원 가면 병원비 다 주잖아.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손 의료비를 물론 저희도 가장 먼저 준비하실 돈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손 의료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자, 이게 제가 2018년 자료하고 2016년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자, 실손보험에는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2017년 4월에 판매되고 예. 지금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옆에 걸 보시면 자, 맨 처음 우리가 1세대 100%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133.9, 즉 내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것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140%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40% 손실이 나고 있고요. 예. 자, 그 이후에 2017년도 이전에 그 만들어진 보험은 120%, 즉 20%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17년도 4월 달에는 77%만 나왔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2016년 자료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실비가 올라가지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뭐 실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뀌기도 바뀌지만 너무 많이 100%짜리 같은 예. 경우에는 거의 딱 200% 내가 내던 거에 2배가 올랐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자, 이러시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비만 실손 의료비만 연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을 내세요. 그렇게 내시고 나면 예. 이분들이 이거를 내가 정말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비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팔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여기 77%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가 1년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도 맞아요. 1년 갱신형인데 야 그것도 많이 안 오르나 이랬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장받는 금액이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많이 안 올라요. 그럼 내가 이제 내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57세대 남자분들, 55세 여자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1년마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것만 같은데 어떨 땐 줄어들어요. 줄기도 하고 예. 오르기도 하고 큰 진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착한 실손으로 예를 들어서 1세대 2009년도 이전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착한 실손 내가 건강하셔서 내가 크게 병원비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즉 7월 달에 바뀌기 전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거든요. 그 전에 실손 의료비로 바꾸시는 게 좋은데 항상 실손 의료비로 바꾸면서 싸다는 이유는 예. 보장이 줄어드는 게 있죠. 그냥 보험회사는 절대 싸게 안 해주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장이 줄어서 싸졌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비교하셔서 그 부분이 내가 질병에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험료만 보고 나 그거 빨리 바꿔주세요 이러시면 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되겠고 일단 연락을 주셔서 내가 만약에 병원에 거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비로 바꿔 가시는 방법도 있겠고 좀 바꾸더라도 예. 보장에 뭐가 줄었는지 아. 대표적으로 눈이 예. 너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요즘 렌즈 삽입 수술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2015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그것을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양안을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시선으로 바꿔놓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보장, 없어지는 보장, 줄어드는 보장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즉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바꾸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싸져요. 정말 100%짜리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줄어드는 예. 거는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보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실손보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과연 우리가 80이 넘었을 때 이 실손보험을 끝까지 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잖아요. 즉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내야 되고 90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또는 치매보험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플 때 보장받는 보험에 대해서 뭐 진단비 가입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건강보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건강보험이 예. 지금 의료기술이 바뀌면서 제가 이 보험 업계 일을 꽤 했는데 이렇게 그 보장이 아주 세분화되고 진화된 게 작년 8월 이후에서부터 지금 한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예. 거기에 부합해서 보험도 보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보다 더 좋아지기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보험을 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즉 내 보험증권 자꾸 덮어두지 마시고 네. 이런 보장이 되나 이런 보장이 되나 이 부분을 알으셔야 돈을 벌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희 전문가님이랑 저랑 본 지도 꽤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봐 오셨는데도 확실히 좀 보장의 범위라든가 여러 지금이 가지가 너무 유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후해졌어요. 그래요? 굉장히 후해졌는데 예. 보험료가 물론 비싸지만 후해진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늘리기는 어려워요. 자, 이럴 때 내가 필요한 보장을 가져가셔야 되고 또 실제로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에서 네. MRI를 다 찍다 보니 꽈리 튼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파서도 아니어도. 건강검진도 생기고 하다 보니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고 그런 제도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만 그것도 아주 큰 비용이 아니라 조금만 바꾸시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험증권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80% 이상이 뇌 출혈을 가지고 계세요. 80%면 거의 뭐 대부분이 거의요. 이걸로 예, 들고 계신 거의 거예요. 그렇고 저기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생명보험 쪽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90% 이상이 뇌 출혈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요즘은 뇌경색, 막히는 것을 보장받는 뇌졸중도 있지만 뇌혈관도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마비거든요. 그런데 허혈성, 협심증을 보장에는 허혈성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예를 들어 빈맥, 부정맥, 신부전이 아니라 심장에 관련된 보장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커진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일반암에서 예. 표적 항암 약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도 나와 있냐면 요즘은 양성자 치료라고 이게 중성자, 양성자 치료가 거의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고객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이분도 폐암을 가지셨는데 일본 가셔서 1억 5천 주고 중성자 치료를 받아서 완치해 오셨거든요. 예. 자, 이게 요번에 그 중성자 치료기가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병원하고 연세대학병원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오게 돼도 예, 근데 거의 비싸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아주 갱신형으로 나와 있는데 양성자 치료도 3천만 원을 주는데 이게 보험료가 정말 400원, 500원 젊은 친구들은 400원, 500원이에요. 400원, 500원이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갱신형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10년 갱신형 아주 짧은 5년, 3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는 재진단암이에요. 제가 강조해 드리는 재진단암은 일단 일반 암으로 걸리면 요즘은 다 납입 면제가 돼요. 옛날에는 80% 후유장애만 돼야 되었는데 요즘은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가 다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싸다고 생각했던 재진단암은 그때부터 평생 나한테 암세포만 내 몸에 나타나면 계속 돈을 주고 있어서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가 실손보험의 대체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수술비인데, 옛날에는 뭐 16대, 8대, 그다음에 주요 성인병 해서 13대 질병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23대까지 나왔거든요. 와. 그리고 이 123대, 뭐 112대 뭐 이런 것들이 관열, 비관열, 째냐 안 째냐 없이 그 질병만 해당이 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허혈성, 뭐 심장질환, 큰 질병도 수술받지만 주부들이 많이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어깨 병변 이런 아주 생활 질병까지도 200만 원, 100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납입 면제가 너무 좋아졌고, 특히 우리 어린이보험이 옛날에는 25세, 23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세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장기간도 110세, 100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4, 5살 때 가입하고 한 4, 5년 후에 갑상선암만 걸려도요. 110세, 100세까지 보험료 안 내요. 갑상선암은 흔하게 걸리는데 그것도 보험료는 안 내고 네. 보장만 받아요? 네, 유사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린이보험에서만 가능해요. 옛날엔 안 됐었던 그렇죠. 거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어서 제가 볼 땐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보험회사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꼭꼭 챙겨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 보험 보장 내용 정확히 아느냐 뭐 여쭤보면 다 몰라요. 여기 방송 예. 오기 전에 어떤 분도 우리 엄마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보험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예.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험에서 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이 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운전자 보험인데 벌금이 없어요. 안 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 보장이 보험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발 보험 증권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앞에 설명드린 진화된 보장을 하나하나 다 챙겨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보험은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종신보험은 저는 2가지 이유를 들어요.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나 엄마 한 분이 안 계실 때는 이 가정이 경제가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1명, 2명 이 꿈이 정말 망가지는 경우,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요즘은 집값이 뭐 서울 시내만 해도 웬만한 집값이 5억, 10억 다 넘잖아요. 말도 못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5억만, 자, 부부가 계시면 10억인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5억만 넘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옛날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입니다. 이때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있었다면 현금 나오는 걸로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예. 이 종신보험을 이렇게 2가지로 활용할 때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는 제가 볼 때 많은 빈틈이 있다는 거죠. 연금은 역시 연금이 좋고, 죽을 때까지, 아까 150살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도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변액연금보험에서 중요한 거는 제발 그 펀드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펀드 예. 관리를 안 하셔갖고 공시율이 너무 나빠서 변액연금보험을 했는데 그거를 못 드시는 경우 있고, 예. 건강보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병력하고 중요하게 맞아야 되는데, 남들 가입한 스타일로 제발 안 하고 우리 집 가족 병력, 나의 병력에 맞춘 보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해보험도 중요한 거니까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세는 물론이고 참 보험이 후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후해져도 챙겨 가시는 분들만 챙겨 그러니까요. 가시겠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쁜 사례를 들면 네. 그러니까 가입 2016년에 16살짜리 예. 여자아이에게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해서 21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 자, 이 어머니는 21만 원이나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보장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80세에 끝난다는 거죠. 예. 이 여자 16살이 여학생에게 사망보험금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12만 원, 10만 원을 줄여서 했는데 100세 보장을 해서 암이랑 아까 표적, 항암, 약물, 방사선, 재진단, 뇌혈관, 허혈성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수술비까지. 그래서 12만 원으로 넣어서 자, 보장은 내가 살아서 보장 받는 걸로 정확하게 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쁜 사례예요. 이분은 68세 남자분이시거든요. 자, 이분은 가입한 게 보험료가 자꾸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실손보험이 있어서 오르나 보다 했더니 이분은 실손보험이 없는 유병자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5년 갱신형으로 입원, 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연세가 이미 뒤가 68세잖아요. 급격하게 예.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0세 보장. 근데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계셨고 1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은 갱신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90세 보장으로 92만 2천 원짜리를 32만 원, 60만 원을 줄여드렸는데 없던 뇌혈관 뇌졸중 다 들어갔고요. 예. 106대 수술비 다 들어갔고 그분이 걱정하셨던 남성 비뇨기계 수술비를 60만 원 들어가는 걸로 플랜을 바꿔드렸는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도 보장만 좋아질 수가 그럴 있네요.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3년 전과 제가 3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3년 전과 3년 후에 보험은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예. 내가 가입한 지 한 3년 좀 넘었고 또 혹시 내 보험증권에 전기간 납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갱신형이에요. 이런 게 있다거나 아까 종신보험에 부속된 것처럼 80세, 70세 끝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0세 시대에 분명히 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실 때 꼭 강조드리는 건 한 보험사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 보험사 거 비교해서 내 건강 상태 나한테 맞는 걸로 바꾸는데 이거 솔직히 혼자서 하시기 힘들어요. 예. 연락 주세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나도 리모델링을 받아봐야겠다라고 고민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실행에 옮기실 것 같거든요. 네. 정리를 좀 쫙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보험증권 저희들이 다 분석해 드릴게요. 근데 제발 덮어놓지 마시고 내 보험증권 어디 있지 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지금 보험료 빠져나가고 있다면 다 챙겨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네,